때는 현재의 LA 로스앤젤레스. 야심한 밤에 고속도로 펜스를 절도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국 경비원에게 들키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경비원을 제압하고 시계를 빼앗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루 블룸.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직업도 학벌도 연줄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무엇이든 원하면 반드시 얻는다. 어느 날 밤 루이스는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프리랜서 기자들을 보게 됩니다. 피 흘리는 피해자를 카메라에 담고 그 영상을 방송국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 사람의 죽음이 돈이 되는 세계. 루이스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이거다. 루이스는 훔친 자전거를 팔아 중고 카메라와 경찰 무전기를 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영화 제목인 나이트크롤러는 밤거리를 기어다니며 사건을 찾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 세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설픕니다. 카메라도 흔들리고 촬영 타이밍도 놓치고 다른 기자들보다 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배웁니다. 어떤 장면이 더 자극적인지, 어떤 구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지, 무엇이 시청률을 올리는지. 그는 단순히 사고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팔리는 공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PD 니나를 만나게 되죠. You my fill-in operator? I don't think so. I'm Lou Bloom. I have some footage for sale. 니나는 시청률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루이스의 영상은 그녀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녀는 루이스의 영상을 보고 말합니다. We find our viewers are more interested in urban crime, creeping into the suburbs. What that means is a victim, or victims, preferably well off and white, injured at the hands of the poor or a minority. 이 대사는 영화 전체를 관통합니다. 뉴스는 진실보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포를 원한다는 것. 그리고 루이스는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합니다. 경찰의 무전을 공부하고 심지어 범죄 현장에서 현장을 조작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방송국은 그 영상을 더 원하게 되죠. Oh, that's a great piece of tape. 영상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언론에 나간 자신의 모든 영상을 아카이브로 모으면서 계속 인터넷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루이스는 점점 성공합니다. 더 좋은 카메라를 사고 차량도 업그레이드하고 조수 릭을 고용합니다. 릭은 돈이 필요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루이스는 마치 대기업 면접관처럼 말합니다. I run a successful TV news business. I'm giving you a chance to explore career options and gain insight into my organization. It's not at all unusual for me to make full-time job offers to my interns. 회사라고 했지만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으며 그냥 중국 카메라 한 대가 전부입니다. 루이스가 제시한 급여는 형편없었지만 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릭은 루이스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릭은 몰랐죠. 자신이 어떤 괴물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지를. 루이스는 조수 릭과 함께 경찰 무전을 듣는 도중 교통사고 무전을 듣게 되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영화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루이스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좋은 장면을 위해 사고 현장의 시체 위치를 바꾸고 카메라 구도를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비춥니다.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면 망설였을 행동을 루이스는 너무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행동들이 실제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영상은 더 잘 팔리고 방송국은 그를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루이스는 이걸 협상 카드로 씁니다. 니나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You're the news director. We have what could be considered an almost exclusive relationship.
I happen to know that you haven't stayed at one station for longer than 2 years at a time, and you're coming up on 2 years soon. I can imagine that your contract is for that length of time, and that next month's ratings directly affect that. I'm negotiating. You're threatening to stop selling to me. That's your choice. 니나는 압니다. 이게 협박이라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니나는 루이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협박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고 상대방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정중하고 항상 논리적이고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항상 루이스가 원하는 걸 해줍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쁜 의도를 완벽하게 포장하는 능력. 루이스 블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느 날 밤 경찰 무전에서 총격 사건 소식이 들립니다. Any mission unit, residential 211, in progress, 37 Barnhill Road, receiving 211 silent activation. Arm response on a home invasion. 부유한 저택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그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 도망치는 범인의 차량까지 촬영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찍습니다. 피, 시신, 쓰러진 피해자들. 경찰도 들어오지 못한 현장을 루이스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습니다. That's what I'm paying you to do. You need to show initiative. There is no better way. 루이스는 본인이 찍은 영상을 들고 니나에게 달려갑니다. 니나는 영상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부유한 백인 동네의 강도살인 사건. 경찰보다 먼저 찍힌 현장 내부. 생생한 피해자들의 모습. 니나에게 이건 시청률 대박입니다. 그녀는 즉시 방향을 결정합니다. 온 도시가 충격에 빠집니다. 시청률은 치솟습니다. 루이스와 니나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형사가 루이스에게 찾아와 범인의 정보에 대해 묻지만 그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No, I don't. I only started filming when I was inside. Do I have to give it to you? 왜냐하면 더 큰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범인들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는 릭을 데리고 범인들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범인들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음식점에 들어가자 루이스는 경찰에 범인들의 위치를 제보합니다. Yes, good evening. Hello. I'd like to report the location of two men responsible for the triple murder in Granada Hills last night. I followed them and they just pulled into the Chinatown Express at Western and 3rd. I can see them inside. 그리고 릭에게 지시합니다. You're going to go down the street, get an angle inside from over there. Steady hands. Use the zoom. No fast pans. I'll be filming from here. 릭은 루이스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필요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경찰이 출동하고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원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과 범인들 사이에 총알이 오가고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추격전 끝에 범인의 차량이 전복되고 He's dead. Get this shot. 릭에게 촬영을 지시하는 루이스. 릭이 범인의 차에 다가가자 총에 맞습니다. 범인은 이어 루이스를 보고 둘은 눈이 마주치지만 루이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 촬영합니다. 범인은 도주하다가 뒤이어 도착한 경찰에 의해 사살되고 루이스는 카메라를 들고 릭에게 다가갑니다. 루이스는 릭의 카메라를 챙겨 니나에게로 달려가고 니나는 영상을 보며 마치 감동한 것처럼 말하고 영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Wasn't that your partner?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를 준비하던 니나에게 경찰이 들이닥쳐 영상을 모두 증거품으로 압수하려고 ULA 했지만 property. 니나는 It's 협조하지 evidence. 않습니다. Of what? Unless you have a judge's order, we're going within 4 minutes. 왜냐하면 루이스가 찍어온 영상을 먼저 방영하면 특종이 되거든요. 경찰에 정보를 넘기는 순간 그 특종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니나는 방송국의 이익을 위해 범인 검거에 협조하지 않기로 합니다. 시청률이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범인들이 본인을 먼저 미행했고 겨우 따돌려서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형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루이스의 본질을 정확히 추론해내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보통 영화라면 이런 인물은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트크롤러는 다릅니다. 루이스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공합니다. 회사도 커지고 직원도 생기고 사업은 확장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루이스는 신입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I will never ask you to do anything that I wouldn't do myself.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루이스가 특별한 악당처럼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성공형 인간처럼 보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문제는 그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나이트크롤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 단순히 무서운 사이코패스 이야기로 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 루 블룸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왜 리나는 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루 블룸을 보고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공감 능력 결여, 죄책감 없음,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음. 루 블룸은 이 모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댄 길로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 블룸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는 완벽한 자본주의자입니다. 루는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경쟁에서 이길 것, 성과를 낼 것, 성장할 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니나는 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루의 영상을 계속 방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나에게도 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루의 자극적인 영상은 시청률을 올렸고 그건 니나의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루는 니나를 이용했고 니나는 루를 이용했습니다. 둘 다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디어 산업의 현실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사는 방송국이 있고 그걸 보는 시청자가 있습니다. 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나이트크롤러가 진짜 겨냥한 건 따로 있습니다. 미디어가 범죄와 사고를 소비하는 방식. 니나가 루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이건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실제 미국 지역 뉴스의 편집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공포를 팔면 시청률이 오릅니다. 시청률이 오르면 광고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방송국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원합니다. 루 블룸은 이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에 나왔지만 지금 보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루 블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와 SNS에 있거든요. 사고 현장을 촬영해서 올리는 유튜버, 재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는 인플루언서, 피해자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올리는 계정들. 조회수가 오르면 돈이 됩니다. 자극적일수록 더 많이 퍼집니다. 루 블룸은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우리는 루 블룸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많은 관객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루가 벌을 받지 않을까? 감독은 의도적으로 루를 성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법니다. 사회는 종종 결과만 보고 과정은 묻지 않습니다. 루 블룸이 성공하는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사회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괜찮습니까? 라고 감독이 묻는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닙니다. 루 블룸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루 블룸이 틀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냈고 성장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을 뿐이죠. 당신이 사는 사회는 루 블룸 같은 사람을 원합니까? 나이트크롤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큐레이터였습니다. 이런 영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